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김정은이 남북은 다른 나라라며 한국이라는 말을 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아닌 조선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통일부에 이어 보훈부 장관도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두 국가를 인정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한반도에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공화국이란 표현에는 북한 김씨 정권을 정당한 정부로 대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이란 권력 세습 없이 국민이 협의해 공동으로 다스리는 정치체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4대 세습을 진행 중이고 전 국민을 노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민도 공화도 없는데 무슨 인민공화국입니까?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과 유가족을 돕는 정부 부처입니다. 보훈 대상자 256만여 명 중 96%가 6.25 전쟁과 월남전 유공자입니다. 6.25 당시 북한군은 인민공화국을 만든다며 불법 남침했습니다. 이를 막느라 전사한 국군이 14만 명에 육박하고 상위 용사만 45만 명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인민공화국의 지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할 보훈부 장관이 어떻게 북을 인민공화국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보훈처는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연평도 유족을 부르지 않고 직원 실수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식에 세월호 유족을 부르지 않는 실수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장병에 대해선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북한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면 전사가 아니라 공사가 돼야 합니까? 보훈부는 통일부처럼 북한과 협상하는 부사가 아닙니다. 인민공화국을 막으려다 희생한 군경과 유가족을 돌보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권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기는 애매하다고 하더니 이젠 북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 장관들 머릿속이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소셜미디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고 합니다. 낙검수 출신 김용민 씨는 지난 28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공천한 후보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김어준 씨 등과 어울리는 정청래라며 다음은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김용민 씨 등 친이재명계는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의식해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열심히 돕지 않는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 총리가 호응했다가 당내에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운동 중인 당대표를 비판하는데 같은 당 출신 총리가 호응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선거관리 총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당 내부 당권 경쟁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김 총리가 이러는 것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정청래 대표와 대결할 것이란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됐습니다. 전북지사 선거는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의 전당대회 전초전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정 대표에게 제명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는 당선되면 정청래 연임 저지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김관영도 이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라며 가세했습니다. 송 후보는 김 총리와 함께 친이재명계 당대표 후보로 꼽힙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같은 사업을 자신의 지역으로 끌어오겠다고 중복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UN AI 허브는 서울, 부산, 인천시장과 충남지사 후보 등 4명이 공약했습니다. 아무리 선거 공약이 엉터리라고 해도 이는 지나칩니다. 전남 광주, 세종시장 후보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자기 지역에 유치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당 지도부급 인사들이 절반쯤은 전당대회에 정신이 가 있으니 기본적인 공약 교통 정리조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9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3일 서울 강남권과 동탄 등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 송파, 강남구 등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추가로 인쇄한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자 대기 번호표를 받는 혼란도 겪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마감 3시간이 지나서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고 상당수 유권자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방송사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득표율이 방송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계속된다는 것은 정상선거라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탓에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60%를 조금 넘는 투표율이 높다고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생각을 하고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아직 우리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까?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민은 이를 선관위 발표가 아니라 카톡 등 SNS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숨긴 것 아닙니까? 이날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했다니 21세기 대한민국입니까? 유권자 참정권은 단 한 명이라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이 집단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용지 배부, 오류 등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 부실을 이유로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정확한 선거관리와 공정한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각 당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도 했습니다. 북한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킹 조사까지 거부했습니다. 특혜 채용과 금품 비리가 만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상 밖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은 대부분 야당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우연입니까? 만약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런 선관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송파구 공무원은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선 직원이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느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용지 부족 사태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는 생각으로 넉넉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파구 선관위는 유권자 수의 50% 용지만 인쇄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오판을 거르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가 아닙니다. 선거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를 잘못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하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관위 측이 50% 인쇄를 결정했다면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일어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자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했습니다. 채용 비리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회사라며 묵살했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었습니다. 마피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외부 감사를 받으라고 하면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헌재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완전히 감시 사각지대에서 부패와 무능 집단이 됐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3,000명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파견 직원들도 두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선관위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급 선관위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규모 상설 선관위가 없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기존 행정 조직이 모여 선거를 관리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같은 선관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조직입니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